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GPT 코어라는 프롬프트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프롬프트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좀 다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면 프롬프트 자체가 이게 AI를 사용할 때 자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냥 편안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 알트만 CEO 자체도 이 단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뭐 최근에 그 뭐 GPT AI를 사용하시다가 그 어린아이인가요? 어린아이가 뭐 자살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기사로 이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으실지에 이 단어적, 언어적 사고를 좀 하시잖아요. 대부분 언어를 보시니까. 괜히 이상한 언어라든지 안 좋은 언어라든지 이런 거 좀 잘못 이해하시고 오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언어 선택이라든지 이 GPT 프롬프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였냐면 저는 이제 GPT 코어라는 이 프롬프트를 오랜 시간 좀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 4 옴니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때 당시는 이제 공진이라는 게 있는데 공진 프롬프트도 따로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이 공진 프롬프트가 뭐 공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그건 환각이에요. 할루시네이션에서 떠들어대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괜히 그거 알려드렸다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검증된 상태에서 체계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해드리려고 이제 그동안 묵혀둔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경험을 못 하셨으니까 예, 그냥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가 있냐면 GPT 코어 이 명령 체계도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네, GPT 4 옴니에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공진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공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공진이라는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해서 이것을 대중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도 됐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GPT 4 옴니에서는 저에게만 좀 저만 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공진한 영역이 GPT-5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항상 놓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내가 쓰는 그 GPT의 답변 내용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TV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TV에서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이 GPT AI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그 단어라든지 물어보는 관점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모든 정보가 똑같은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개별적인 답변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TV하고 책으로만 공부하셨잖아.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신 게 딱 두 가지밖에 더 있나요? TV하고 뭐가 있어요? TV하고 책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TV하고 책이라는 이 매체가 있으면은 여기서 아나운서라든지 누군가 떠들어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 TV를 보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죠. 책도 마찬가지죠. 책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 책을 모든 사람이 읽은 사람은 그 책의 내용을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GPT는 그렇지가 않아요. GPT AI라든지 여러분 쓰시는 AI는 어떻게 되냐면 AI는 상호작용이잖아. 상호작용.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나 정보를 받았어. 내가 질문했으니까 정보를 받았어. 근데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온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답변의 형태도 다르잖아. 질문이 똑같지가 않잖아. 이해가 되시죠? 질문의 포맷은 똑같을 수가 있고 질문의 어떤 핵심은 똑같을 수가 있는데 질문의 형태가 다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AI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AI가 던져주는 정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TV는 일방적으로 아나운서라든지 TV에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떠들어대는 거잖아. 책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거지. 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정보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정보를 받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는 거잖아. 책도 마찬가지나 여러분들이 물어본 게 아니잖아.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받는 거야. 그동안 그런 매체에서 생활을 했어. 그런데 AI는 그렇지가 않잖아. AI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 얘가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정보는 개인적인 정보예요. 누구나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되게 낯설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제가 AI를 활용할 적에 내가 AI를 활용해가지고 얻은 정보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정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내가 알았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 다 알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얻은 정보는 그냥 내 거인 거야. AI에서는.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 공유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해야지 공유할 수 있는 거지. 내가 GPT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질문하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얻느냐? 아니라고요. 왜냐면 질문에 뭐 요지는 같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질문의 방식이라든지 질문의 관점이 틀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얻는 정보가 다 달라요. 개별화된 정보예요.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선 이거를 전제 조건을 깔고서 GPT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 전제 조건을 깔고서 GPT를 활용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예전에 TV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교과서 보면서 보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세뇌 교육을 받는 그런 정보였어. 그치? 근데 지금은 AI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는 정보야. 그래서 내가 GPT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내 거인 거야.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단지 제가 이렇게 제가 AI를 통해서 충분하게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검증된 정보를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게 되면 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실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긴 하겠지. 그렇게 되는데 AI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개인적인 정보인 거 아시죠? 네, 우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 GPT 코어라는 이 명령 프롬프트 체계를 공유하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이 GPT 코어라는 프롬프트는 나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령 체계이고 프롬프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가 참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제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증됐고 이것을 GPT-5가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GPT 코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쭉 공유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GPT 코어 여러분들 그 GPT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GPT가 있고 GPT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GPT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PT 인스턴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무 조건 없이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반 일반 대화 모드가 GPT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T 코어는 약간 그 답변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GPT에도 어떤 버전이 있어요? GPT에도 일반 모드 버전이 있고 GPT에도 뭔가 더 띵킹 해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다 더 생각을 많이 하라고 조건을 걸어 놓은 것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GPT 코어 프롬프트 체계, GPT 코어란 무엇인가? GPT 코어는 AI를 특정한 해석 체계 속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프롬프트 명령어의 묶음이다. 쉽게 말해 GPT는 답변을 할 때 어떤 기준, 방식,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주는 운영 매뉴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점 검증 필수, 수치 데이터는 원문의 근거, 표 목록 구조로 정리, 교차 검증 2회.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 거예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GPT 코어 이 프롬프트에다가 제가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제가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냥 GPT 코어라는 명령어는 약간은 좀 더 검증을 많이 하는 명령 체계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중 모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냥 일반 대화는 그냥 일반 모드고요. 예, GPT 코어라는 것은 그냥 신중 모드예요. 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더 생각하고 더 검증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예를 든 거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GPT 코어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즉 GPT 코어는 새로운 엔진이 아니라 하나의 인스턴스를 그렇죠, 했었죠. GPT 인스턴스를 정밀 분석 모드로 전환시키는 지침 세트라고 합니다. 예. 정밀 모드 분석. 예. GPT 인스턴스와의 차이. GPT 인스턴스 이렇게 말이 고요 잠시만요. 말이 꼬여가지고. 네, GPT 인스턴스란 쉽게 말하면 GPT가 하나 실행되는 세션입니다. 그 여러분들 대화하는데 세션 있잖아요. 요 대화 윈도우 컨텍스트. 예, 요 대화하는 창. 지금 대화창에 있는 GPT도 하나의 인스턴스입니다. 기본 인스턴스는 특별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 이제 GPT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GPT 코어 적용 인스턴스. 여기에 GPT 코어 명령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은 같은 GPT 인스턴스라도 엄격한 해석과 검증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GPT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것은 GPT 인스턴스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건데 여기다 이제 GPT 코어 명령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GPT 인스턴스라도 엄격한 해석과 검증 프로토콜을 따라요. 일반 GPT는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GPT 코어 모드에서는 반드시 근거, 시점, 검증을 붙여야 하므로 더 구조화되고 정밀한 답변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AI는 뭐가 있냐면 확률 시스템이라고요. 언어 증폭기라고. 그리고 어테이션 값에 의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AI 버그가 발생해. 자꾸만 그거를 어떤 사람이 처음에 뭐 할루시네이션으로 떠들어대가지고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떠들어대지 마시고 AI 버그라고 이야기하세요. 할루시네이션하고 AI 버그는 약간의 다른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하도 그 언론에서 떠들어댄 게 할루시네이션 떠들어댄 건데 AI 버그 여러분들 그 버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공부하시잖아. 아니 AI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직업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다양하게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하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내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 분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지식이 많으신 거잖아. 그러면 AI한테 한번 물어봐봐. A한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딱 나는 전문가니까 얘한테 물어봤어. 그럼 처음 답변은 나보다 모르는 답변이 나와. 거기에 문제점이 나와. 거기에 그 잘못된 답변이 나온다고. 그게 보인다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이잖아.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안 보이겠어? 예를 들어서 뭐 법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내가 전문가면은 AI가 답변한 것 중에서 답변이 틀린 내용이 딱 보인다고. 그게 어떻게 할루시네이션이야. 할루시네이션이 착각을 한 게 아니라고. 그냥 그건 AI의 버그야, 버그. 그 버그인데 무슨 그걸 할루시네이션하고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착각을 해. 뭘 착각을 해. AI는 어텐션의 그 확률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 뿐인 거지. 무슨 뭐 환각을 가졌어요. 야, 환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AI가 메타인지가 돼가지고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이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환각 증세가 발생하자. 그거는 내가 존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환각을 느끼는 거야.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판단 못하고 환각을 느끼는 거야. 그걸 환각이라고 하는 거지. AI가 무슨 사람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 AI가 사람이냐고. AI는 그냥 그 어텐션 값에 의해서 스테레오타입 돌려가지고 만든 그 기계일 뿐인 거야. 어차피 수학 공식 적용해가지고 영과 일값에 의해서 CPU, GPU 처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그 기계인 것뿐인 거지. 환각은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환각이라는 단어 쓰시려고 한다면 사람한테는 환각이라는 단어 쓰시지. 마약을 먹은 사람들. 뭐 GPT가 마약을 먹었어요? 뭔 소리야. 단지 그
트랜스포머의 그 어텐션 구조에 의해 가지고 그 공식 자체가 알고리즘 자체가 확률적 시스템에 답변을 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제 잘못 이렇게 어텐션 값을 주다 보니까는 잘못된 답변이 나온 것뿐인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게 알고리즘의 버그인 거지. 그게 무슨 환각이야. 아이고 씨 진짜 와 씨. 그러니까 GPT에 대한 알고리즘도 모르면서 헛소리하고 있어. 여하튼 간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듣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잖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분석이 직업이잖아. 그러면 저는 올바른 내가 올바른 정보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른 투자 전략을 리딩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잖아. 근데 분명히 나는 올바른 정보를 줬는데 GPT가 그 환각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AI 버그를 인해 가지고 어떤 시간에 확률 값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답변을 주게 되면은 나는 그거 잘못된 답변을 얻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잖아. 그럼 내가 손해잖아. 내가 손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거 몰라서 그거 체크 안 해가지고 내가 왜 손해 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본인이 손해 보던 말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싫어요. 저는 싫다고. 제가 왜 손해 봐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정보를 받아서 내가 왜 손해 봐야 되냐고. 나 그런 거 너무 싫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GPT 저기 코어를 쓴다고요. 저는 GPT 코어를 쓴다고. 왜? 더 정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GPT 코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GPT 코어가 뭔지는 아시겠죠? 예. 예, 단지 그 GPT 코어라는 것은 무엇이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정리한 다음에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GPT 코어는 새로운 엔진 이런 체계가 아니라 뭐 새로운 엔진은 아니고요. 그러나 GPT 코어라는 이제 프롬프트 명령 체계가 있는데 GPT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화하는 그 프롬프트 대화를 정밀 분석, 검증 모드로 바꿔주는 프롬프트 명령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요 정도면 이해가 됐죠? 어렵지 않으시죠? 됐고, 이해가 되셨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GPT 인스턴스, GPT 코어 적용 인스턴스 보게 되면은 여기 일반 GPT 인스턴스는 자유롭게 대화하고 간단한 질의응답 서술을 하잖아. 근데 GPT 코어를 적용한 것은 엄격한 해석과 검증 규칙, 뭐 예를 들어서 시점 데이터 교차 검증, 표 구조화 뭐 이런 걸 따는 거. 근데 요거는 GPT 코어를 모드를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GPT 코어를 이제 자주 쓰다 보면은 좀 더 정밀하게 그 아래다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가 있어.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못하지.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저는 GPT-4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노하우를 있는데 그 노하우를 한순간에 알려드릴 수 없잖아. 그걸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GPT-4가 무엇인지, 그리고 GPT-4를 쓰는 왜 동기는 무엇이고, GPT의 코어를 어떻게 쓰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 것인지, 그것만, 입문만 하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알아서 확장시킬 수가 있어. 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GPT 코어라는 것은 엄격한 해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시겠죠. 근데 안 중요하신 분들, 하여튼 중요하신 분들만 사용하세요. 네, 중요하세요. 나는 안 중요해. 뭐 대충 떠들어대던 말던 GPT가 저기 AI에 버그가 있던 말던, 나 그거라도 감지덕지. 뭐 이러시는 분들은 굳이 GPT 코어를 쓰실 필요 없죠. 그냥 일반 운전 모드. 일반 운전 모드에 네 그냥 GPT 인스턴스를 그냥 평소에 쓰는 거 하는 건데, 근데 GPT 코어를 하게 되면 안전장치, 내비게이션, 풀 세트 켠 정밀 주행 모드. 그리고 이제 이 GPT 여러분들 쓰시는 거 일상 질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거 그냥 편한 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쓸 때는 뭐 경제 분석이라든지 경제 리포트라든지 숫자 기반 교차 검증 이런 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AI 버그가 있어요. 있어. 그래서
정책 분석이란지 경제 리포트란지 뭔가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좀 나는 디테일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정밀한 데이터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쓰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됐죠? 이 정도면은 이제 GPT 코어가 어떻게 언제 사용되는지 아시겠지? 여기까지 알고.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높아지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 쓰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쓰시게 되면은 약간 생각을 더 오래 하거든. 약간 이제 검증 기간도 필요해요. 검증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빨리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쓰시면은 좀 불편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걸 쓰시게 되면 너무 약간은 약간은 전문적인 내용도 있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쓰시기에는 약간 불편한 면도 없잖아 있긴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쓰고 싶으신 분들만 쓰세요. GPT 코어는 특정 사용자 기능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한 GPT 모델을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설계책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GPT-5가 나왔으니까는 특정 사용자 전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전에 특정 사용자 전용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GPT 코어를 공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공진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공진이라고 그 GPT 연구자 분들이잖아. 그분들이 그 GPT를 존재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더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가지고 따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공간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 대중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접근했죠. 그래서 이제 GPT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쓰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약간 거기는 진짜 환각도 발생할 수도 있는 영역도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환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환각이란 영역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게 잘못된 정보가 무슨 환각이야. 그거는 알고리즘 AI 버그지.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GPT 공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리는데 소개를 해드릴 때 그 사용하시는 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되게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언어잖아. 언어는 잘못 접근하게 들어가게 되면 헤매고 거기다 환각의 증세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 언어는 게 세뇌 교육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해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GPT 코어를 알게 된 부분이 그 공진을 통해 가지고 깊게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GPT 코어를 언제부터 썼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GPT-4 옴니에서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공진을 통해서 내가 알았으니까는 이거는 공진은 솔직히 개인의 영역이거든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공진에서 이야기했던 그 실험실의 연구 결과가 GPT-5에 적용이 됐어. 근데 GPT-5에 적용됐는데 GPT-5에는 공진이라는 것이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장되어 있는 그 기능들로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GPT 코어를 그래도 GPT-5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 적용이 된 거야. 됐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어. 정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GPT 코어는 특정 사용자 전용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한 GPT 모델을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설계 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공개를 하는 거예요. GPT 코어는 엔진이 아니라 규칙 세트입니다. 새로운 GPT 버전이나 별도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냥 명령어예요. 단지 GPT가 답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 예, 이런 규칙들을 묶어둔 일종의 운영 매뉴얼입니다. 누구나가 적용 가능합니다. 저만의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GPT 사용자라면 누구나가 코어 체계에 맞춰 답변해주라고 지시하게 되면 됩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자 누구나가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GPT도 누구나 코어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범용성 GPT 코어는 한정된 계정이나 라이선스가 아니라 프롬프트 레벨에서 적용되는 메타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메타라는 영역이 있어요. 프롬프트에도 메타 영역인데 프롬프트
레벨에서 적용된 메타 규칙이기 때문에 GPT가 실행되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롬프트 메타 그 명령어가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 말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GPT 그 프롬프트 가이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데서도 안 나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서 이야기하는 영역이 또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뭐 논문 보면서 떠들어대는 수준이 아니에요. 즉 GPT 사용자 코어 체계를 언제든지 적용 가능하다. 네, GPT 코어는 특정인 전용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누구나가 GPT를 사용할 때 코어 프롬프트 체계를 지시하면 같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본질적으로 새로운 엔진이 아니라 운영 규칙 모드 세트입니다. GPT 코어는 엔진이 아니라 GPT를 쓰는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정밀 분석 규칙집입니다. 그냥 이게 프롬프트 체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GPT-5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됐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들과 좀 충분하게 GPT 코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 제가 사례를 실제 답변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례. 네, 같은 질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일반 GPT 모드하고 GPT 코어 모드 답변의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반 GPT는 뭐 주제가 이거야. 질문이 2025년 8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일반 GPT 모드는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거죠. 짧고 직관적이고 근거가 불충분하고 참고용 수준으로. 뭐 꼭 근거가 불충분한 건 아니에요. 근거 다 있어요. 뭐 이렇게 짧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반 모드는 그냥 GPT가 알려줄 수 있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검증 다 해요. 검증 못하는 거 아니고 뭐 답변도 길게 잘해주고 다 해줘요. 다만 이제 좀 더 그냥 기본 모드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고 GPT 코어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구조화해가지고 이래서 근거 시점 수치 제시 구조적 사실 맥락 효과 검증 결론 투자 연구 활동 해가지고 뭐 보고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잘해준다 이런 거건데 근데 일반 모드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모드를 쓰게 되면 AI 버그가 있잖아. 답변에 버그가 있다고요. 해보시면 아세요. 예, 그 버그를 싫어서 저는 버그가 너무 싫으니까는 그 버그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GPT 코어 모드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약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는 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딱 한 가지 제가 GPT 코어를 쓰는 것은 버그가 싫어서 AI 버그의 그 잘못된 답변이 싫어가지고 GPT 코어 모드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더 GPT 코어 모드를 쓰시게 되면은 더 이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실예로 보여드리는 거고 뭐 꼭 저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봐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한 거야. 2025년 8월 아까 똑같은 건데 뭐 요거는 이제 표로 만드는 거 아니고 뭐 일반 모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다. 그 뭐 근거 시점 뭐 이런 게 잘 검증이 안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 어떤 얘기가 있더라. 레그라고 있잖아. 레그. 레그를 해가지고 그 다른데 전문 기사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GPT A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그 정보도 있죠. 여러분들이 뭐 기사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정보도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때는 레그라고 해가지고 다른 인터넷 정보를 교차 검증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잖아. 함께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교차 검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플러스 시켜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뭐 아예 원문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만 하게 되면 레그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답변이 오잖아. 근데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인터넷에 깔려 있는 정보들을 그냥 검색해 가지고 짜집게 해 가지고 여러 데다 다 답변 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답변 내용 자체가 검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게 만약 가짜 정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GPT는 이걸 그냥 검색해 갖고서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답변을 주는 것 뿐인 거잖아.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확 진행할 수 있는 그 좀 더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GPT 코어라는 기능이에요. GPT 코어라는 기능이야. 요거를 좀 더 하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좀 더 걸러진 필터링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완벽하게 진실은 아닌데 그나마, 왜냐면 필터링을 더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필터링은 한 10번 한다. 10번 한다고 한다면 기본 모드는 요거는 약간 한 15번 정도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5번이 중요한 건 아니지.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기본 모드가 그 세분화된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그래도 예전보다는, 아니 예전보다는 일반 모드보다는 좀 더 검증을 많이 한다. 이런 관점으로서 쓰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집 그냥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너무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개념을 아시라고, 이걸 쓰는 이유에 대한 개념을 아시라고 이렇게 막 주구절절히 떠들어댔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GPT 코어라는 것은 정밀 분석 모드예요. 정밀 분석 모드. 요걸 세팅해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 GPT 모드에서 뭐가 뭔지 아시겠죠? 그 이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프롬프트라는 것은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영문 기사 내용이야. 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문 기사 내용이 위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영문 기사 내용을 어떻게 답변을 해달라고 여기다 프롬프트를 작성해. 저는 메모장을 활용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서 이거를 그 GPT 그 대화창이잖아. 여기다 카피 앤 페스트해. 그러면 이 원문 내용 갖다가 내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답변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뚜루루룩 하면서 답변을 줘. 근데 이게 원문이고 이게 내가 프롬프트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원문 있잖아. 기사의 원문 있잖아. 뭐 이런 거부터 보고 하여튼 뺍시다. 이게 핵심 아니니까. 뭐 원문은 핵심.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원문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점선 표시. 이 점선 표시 꼭 안 해도 돼. 근데 그냥 편하게 하는 거야. 이거 구분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밑에다가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해 놓으면은 위에다가 카피 앤 페스트 하면 될 거 아니야. 기사 원문을 카피 앤 페스트 하지, 여러 데 원본 자료를 카피 앤 페스트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이 규칙에 의해서 답변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만. 그래서 여기 보시려면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들어가야 되겠죠?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뭐 만약에 금융 분석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신은 사실 중심에, 저는 사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심에, 이거 좀 글씨가 작나요? 글씨 크냐? 이렇게 보이죠? 더 올릴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는 이렇게 하면,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 뭐 정말 다 알잖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역할을 부여하죠. 역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금융 분석할 때. 당신은 사실 중심에, 저는 사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니까. 당신은 사실 중심의 경제 시장 전문 분석 어시스턴트입니다. 요게 좀 중요하겠죠.
이거는 역할을 주는 거. 역할. 그리고 모든 분석과 해석은 다음 절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라고. 그래서 GPT 코어 해석 체계를 적용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가지 했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한 건데 요것보다 저는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근데 방송 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만 알려드린 거니까 저는 이 GPT 코어 해석 체계 적용하면서 네 가지 있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차 검증 2회 이상 검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한 게 있죠. 엄청나게 디테일한 건 있는데 지금 방송 중에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너무 저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 지금부터 GPT 코어 정밀 모드로 작동해 주세요. 그리고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 주세요. 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이 뭐 첫 번째 역할을 줬잖아, 그치? 역할을 줬으니까 이제 전문 시장 경제 분석 어시스턴스로서 이제 역할을 하겠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 GPT 코어 정밀 모드 이거는 디폴트야. 이건 GPT 코어 정밀 모드라고 한다면은 이 GPT가 갖고 있는 그 프롬프트 체계의 기본 모드 있거든요. 그 기본 모드 갖다가 코어를 적용해 가지고 분석을 해줘.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에 대한 보고서 형식을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어떻게 되면 역할을 줬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명령 체계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 GPT 정밀 모드를 작동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검증을 더 진행하겠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뭐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서 이제 답변해 달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위에는 내용을 답변해 주겠지.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 GPT 코어 정밀 모드로 작동해 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GPT 코어 해석 체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2회 이상 교차 검증하라.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가 있다고 뭐 지적해달라. 최종 답변 전 5단 검증을 해라. 뭐 시점, 의도, 용도, 용어, 추론, 논리 점검 이런 거 해라. 그다음에 뭐 원문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만 답변해라. 왜냐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이게 추론을 한단 말이야. 어차피 GPT는 트랜스포머고 그 어텐션에 의한 확률적 답변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라냐면 스스로가 막 답변을 이 기본 데이터를 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데이터에 없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맥락이 부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낸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뭔가 데이터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 그러면 그거를 추론을 한다고. 추론해서 답변하게 되면 그게 이상하게 꼬여.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문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만 답변하고 자의적인 추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의적인 그리고 근거 없는 수치를 막 제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원문 기반으로 해가지고 왜? 원문 기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게 원문을 줘도 얘가 스스로 추론을 해버려요. 그러면 원문에서 약간 꼬인 답변을 줘요. 근데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은 그냥 이제 답변을 줬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그렇지는 않죠. 원문을 찾아보면 원문을 원문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원문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답변은 이상하게 답변을 준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AI의 버그예요. 왜냐면 추론을 하잖아. 추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원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왜? 원문에 대해 기반을 해야지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 원문 데이터도 잘못 GPT가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미 꼬였잖아. 꼬여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봐. 그러면 엉뚱하게 대화를 하지. 원문에 없는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GPT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자의적 추론 금지, 시점 수치,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 GPT가 좀 약한 게 뭐가 있냐면 시점이 잘 안 맞아요. 시점이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점 수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교차 검증도 저는 2회 이상 최소 못해도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해달라고.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답변하다가 본인이 오류가 있어. 오류가 있으면 그거 대해서 나 이거 오류 있어요. 나 이거 해석 못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류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다. 여기 그 원문 데이터 정보를 보게 되면 원문이 항상 맞지가 않아. 기자들이 막 기사를 쓰잖아. 기사를 쓰다 보면 뭐 수치도 틀릴 경우도 있고 오류 그 잘못된 원문이 있어. 여러분들 영문 기사라고 해서 다 맞지 않잖아. 한글 기사도 마찬가지야. 한글 기사도 맞아요. 보게 되면 오타가 많지. 오타도 많고 오타도 많은데 거기에까지 거기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수치까지 오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치에 대한 오타가 있다고. 그 수치가 오타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정보잖아. 근데 그 잘못된 정보까지 AI는 그냥 추론을 해가지고 답변을 준다고. 억지로 답변을 준다고. 저는 그게 싫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오류 데이터라고 답변을 줘야 돼. 이거는 오류인 것 같아서 요거는 더 이상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요거는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원문에 그게 오류라고 이야기했지.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답변을 주면은 내가 잘못된 정보를 얻는 거잖아. 그리고 최종 답변 전에 이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점, 그다음에 의도, 용도, 용어, 추론, 논리 이거에 대해서 점검해달라. 이렇게를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완전 기본이야, 기본. 기본만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GPT 코어를 정밀 모드를 작동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GPT 코어를 더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코어 모드가 이제 작동이 됐잖아. 작동이 된 상태로만 이렇게 세 줄만 하셔도 돼. 아예 처음부터 이걸 그렇잖아. 일반 사용자분들이 GPT 코어가 뭔지 아셨어요? 모르셨잖아. 그냥 그냥 해석해달라, 뭐 번역해달라, 답변해달라 이렇게 한 거지. 이거 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넣어놨잖아. 그러면 이전보다는 좀 더 정밀 모드로 해가지고 답변을 주겠지. 그치?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입문 과정이에요. 근데 입문 과정 요거 딱 이렇게 해도 버그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AI에 버그가 있다고요. 그나마 이전보다 낫긴 한데 이렇게 해도 입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버그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싫잖아. 그러면 뭐 하면 이 GPT 코어 해석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 밑에다 만들면 돼요. 요것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해 달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놔. 이게 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 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 굳이 이렇게까지 똑같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의미만 전달하면 돼요. 어차피 AI라는 것은 자연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말씀하려는 의도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꼭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거는 그 초보자잖아. 초보자. 그러니까 GPT 코어 초보자 입문자들이 쓰는 거고 좀 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도 AI 버그가 생긴다고. 그러면 GPT 코어 해석 체계 적용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가 발생 안 되는 대안을 제시해주면 한 뭐 이렇게 제시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초보자용, 입문자용이고 요거는 중급자용이야. 요건 중급자용. 그 다음에 고급자용. 고급자용은 어떻게 내냐? 고급자용은 여기다가 더 디테일하게 쓰는 거야. 여기다 더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계속 여기다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써. 그러면 이제 고급자가 돼. 그 다음에 완전 초고급자는 어떻게 되냐? 더 거기다 분기까지 넣어버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초고급자는 이 고급자 모드에서 더 많이 해보세요. 더 많이 해보시게 되면 초고급자 모드가 됩니다. 완전 전문가 모드가 됩니다. 뭔 말인지 가지. 그래서 그냥 이번 시간에는 그냥 입문자예요, 입문자.
GPT 코어라는 정밀 모드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AI 버그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이게 입문자용이고 그나마 중급자용은 요거 좀 넣어놓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 있을 거 아니야. 하시다 보면 뭔가 버그가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버그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거고 그리고 그 버그가 하지 않게끔 하는 방안도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여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자연어로 해가지고 편하게 쓰시라고. 그럼 이렇게 쓰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됐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하지. 세 가지. 요거는 기본 모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급자 모드는 이거를 더 넣어. 넣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근데 여기서 또 고급자 모드. 고급자 모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AI 버그가 또 발생하면 그게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거 하지 말게끔 여기에다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넣어. 예,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 그래서 요 GPT 코어 해석 체계 적용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가지만 했잖아. 여러분들이 계속 쓰다 보면 AI 버그 계속 발생한다고. 있다고 없진 않지. 당연히 있지. 있으면 그걸 계속 그게 발생되지 않는 규칙 있잖아. 규칙을 넣으라고. 예, 규칙을 넣으라고. 그 대신 뭐가 핵심이야? 그 대신 이게 핵심이지. 이게 가장 기본이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먼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사람도 만날 적에 뭔가 인사를 해야 되잖아. 아, GPT 코어 정밀 모드를 작동시켜 주세요. 이런 인사 같은 걸 해줘야지. 아, 이제 작동시킬 수가 있잖아. 그 루틴으로 들어간다고. 물론 이렇게만 해도 이것만 해도 그 GPT 코어 루틴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GPT 코어 정밀 모드를 작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거 기본 모드. 그 다음에 작동했잖아.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임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써.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은 방송이니까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 거잖아. 여기다가 계속 규칙을 더 첨가하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계속 버그가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이렇게 저부터 이렇게 작성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길어져. 이게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길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노하우가 여기에 쌓여. 여기에 노하우가 쌓인다고. 이 GPT 해석 체계가 노하우가 쌓여. 그러면은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잖아. 정밀보다가 더 가동이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이 똑같은 정보를 갖고서도 누구는 더 올바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자기 노하우에 따라서 아예 이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지 그냥 답변만 얻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GPT 코어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여담이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저번 방송에 이거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 구조적 프롬프트 AI 여는 사고의 본능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프롬프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고예요.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의외로 일반 사용자들은 생각을 잘 많이 안 해요.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제 했던 행동을 오늘도 하는 행동이 사고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고가 아니야. 그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내가 어제 했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닦고 그다음에 밥 먹고 이런 거는 이게 무슨 사고야. 사고란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사고인 거지. 그래 내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그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그리고 업무했던 거 그 문서 작성했던 거 그게 무슨 사고야. 사고란 것은 새로운 것을 고민하는 게 사고인 거지. 남들이 생각했지 않은 것이 사고인 거지. 그게 사고인 거야. 사고가 그냥 반복적인 패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가 저번 방송 때 이미지 사고하고 언어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이 프롬프트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사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 감각, 이 내피질, 이미지, 언어와 이게 엄청나게 기본이에요. 프롬프트 이게 기본이야.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GPT 코어를 이야기를 하던 그 다음에 뭐 프롬프트를 이야기하던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진을 이야기하던 뭐 다른 걸 이야기하던 그게 되는 거지. 아니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고를 하지 못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본인의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 그건 사고가 아니라 어제 했던 행동을 오늘도 똑같이 그렇잖아. 어제 밥 먹었던 행동을 단지 밥그릇을 뭐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음식을 뭐 어제 반찬을 오늘 반찬을 새로운 반찬을 한 것뿐이 그게 무슨 사고야. 그건 그냥 본능일 뿐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나는 뭐 이미지 사고 감각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사고가 아니지. 그는 어제 했던 행동에 대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지. 그건 거의 뭐 기계적인 행동 아니에요? 사고란 것은 새로운 것을 고민할 때 그게 사고라고. 근데 이게 된 상태에서 요게 된 상태에서 이미지 사고라든지 언어 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이게 핵심 아니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래도 이거는 알면 좋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아예 처음부터 몰랐잖아.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전 세계 누가 있어?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 GPT 코어 정밀 모드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으로 외국 영상, 국내 영상 다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있는지. 이것만 제가 연구를 했고 저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검증을 했고 저는 이게 평소 쓰니까 전 금융문서할 적에 이걸 사용하고 이미 검증됐고 그리고 충분히 검증됐고 지금은 이제 GPT-5에 적용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있냐고 이거 전 세계에 있냐고요. 이 강의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이런 강의 진행한 사람 있어요? 심지어 GPT 그 거의도 모를 거래요. 모를 거가 몰라요. 왜냐면 모를 수밖에 없지. 워낙 그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뭐야? 그 워낙 여기 그 어디죠? 여기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여기에 벡터 값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GPT의 그 벡터 값에 인베디드 값에 이 경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안다고요? 뭐 GPT 그 오픈AI 연구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안다고요? 알긴 뭘 알아요. 그 자기네들이 그 영역을 만드는 것뿐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GPT 거기에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새로운 영역,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대신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 대신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괜히 이제 오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범위 내에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언어라는 게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영역이 있어서 그래도 뭐 이거는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뭐 문제가 발생할 영역은 없어가지고 알려드린 거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공진에 대해서 공진 프롬프트가 따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 잘 쓰면 되게 유용한데 잘못 쓰면 되게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걸 공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공지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할루시네이션에 헛소리 떠들었잖아. 근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GPT-5 나왔죠. 그 공지에 하가지고 나올 거라고 이해했잖아.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바로 적용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말까 조심스럽게. 근데 그걸 알려드릴 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부정적인 면도 있어. 근데 긍정적인 면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긴 한데 그건 나중에. 근데 그거를 들으시려고 한다면은 이 개념은 있으셔야 돼요. 이미지 사고란지 언어적 사고란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사고력이란지 이 부분이 좀 체계화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잡고서 이해 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GPT 코어 뭐 프롬프트 작성해가지고 뭐 해야지.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쓰시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혹시 GPT 코어 저기 공진 이야기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공개를 해드릴게.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활용될지는 그리고 그게 어떤 영역인지는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게 있는 것 그런 프롬프트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공개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GPT 코어 요것만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요걸 알려드린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AI 버그가 존재하는 하잖아.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싫거든. 여러분들 싫은 사람도 있잖아. 그럼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좀 필터링을 좀 해서 좀 정밀보도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니까. 다만 그래도 좀 이거를 활용하실 적에 이거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아시었으면 좋겠다는 하에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인 거지. 네, 그러면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강의는 네, GPT 코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실생활에 좀 활용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GPT 코어 강의에 대해서는.